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먼저 부탁이 있어요. 조장님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조장님께서는 시키시면 돼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뭐 물어볼 거고 막 이러는데 조장님한테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조장님께서 우리 조에서 서기를 하나 정해주세요. 서기를 누가 정하셨으면은 좋고, 만약에 안 정하셨으면 조합원님이 가장 이뻐했을 만한 분을 한번 선정해 주세요. 3시 동안 빨리빨리 정하시고 여기 1조로 정하셨고 2조 정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총무님 진짜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님 안 계셨으면은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너무 편하게 했어요. 우리 총무님한테 박수 한번. 형상 좋아졌습니까?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총무님은 제가 뭐 10점 하면은 10점을 적고 5점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합계만 적으시면 되고, 제가 계령산에서 50년을 공부했습니다. 1부터 5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총무님 1에서부터 5까지 생각하셨어요? 이 번호판에 숫자가 있나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 옆 사람한테 조용히 가르쳐주세요. 왜냐하면은 저하고 짰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13. 이제 지금 맞다니까요. 내가 어제 15년, 50년 동안 독심술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총무님 고생하셨으니까. 여기 있어요?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꼭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럼 이사람한테 살짝 했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예. 2.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가 이거 발표 드릴까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뭐냐면은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5를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1번에 있어요? 없어요? 2번에는? 3번에는? 4번에는? 5번에는? 그러면은 6, 5, 4를 더하세요. 6, 5, 4. 15 나왔죠? 약간 간단하죠. 제가 뭐 이렇게 뭐 크게 해가지고 뭐 50년까지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렇게 안 쓸 없고요. 제가 끝났어요. 저는 이재열이라고 하고, 저한테 가끔 면접 하지 마시고 전무야, 저희 동암신협에서 전무지 여기서는 아니니까 그냥 이쌤이라고 불러주시면 이쌤하고 불러주시면, 그리고 나중에라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협에 와가지고 닉네임을 일신의신이라는 걸 많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그 클럽 신협 NFP? 그거 처음에 제가 그거 만들었었고, 그리고 그리고 산업인력관리공단 CU로 인천에 있는 신협회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신심사역, 그리고 인선주차선교사.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쓰게 된 거는 이 경영지도사 이 자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트라우마가 있었는데요. 뭐냐면은 예전에 전직을 다녔었는데 전직에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무사라는 걸 좀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했던 이유가 짧은 기간에 하면은 합격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뭐냐면, 어떤 교육에 갔더니 저한테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1차에 영어가 있고 2차에 논술이 있는 국가공인 자격을 하나 따겠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 이름으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세 번째는 대학 강단 한번 쓰고 싶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경영지도사를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재무를 했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2년 공부했는데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일 만만한 게 뭔가 해서 봤더니 마케팅. 마케팅의 과목이 3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시는 과목이 똑같아요. 뭐냐면 뭐 SPP, POP 뭐 이런 거 하는 그런 마케팅 관리론 이게 하나가 있고 소비자 행동론이라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거 하는 거 같고 그리고 뭐 SPSS 돌려가지고 그거 긁어보면서 이게 통계를 나타내는 거 이런 거 3가지가 있어요. 근데 맨 마지막 과목은 통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스킬만 배워가지고서만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고 이 마케팅이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전략과 전술의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이 어떤 걸 할 때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화영진 교수님한테 눈이 띄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쓰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냥 뭐 제가 뭐 점수를 드린다 그래가지고 그냥 약발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게 점수를 주시면 딱 이렇게 다 적어놨다가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은 분들한테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수 한번 주세요. 진짜 여기 10점 10점 넘으시고 네. 이렇게 빨리빨리 하면 돼요. 요번에는 30점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몇 점일까요? 예. 여기 아니 맞아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하고 어떤 데서는 28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여기 30점 한번 드리겠습니다. 30점 한 점 잘 적으세요. 제가 뭐 연수원에도 가끔 이렇게 와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뭐 대전, 충남, 충북, 뭐 제주 뭐 이런 거에서 조직문화 활성화 뭐 그리고 성과 관리 이런 거에서 좀 강의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합의 직원분들하고는 조금 더 친하고 어떤 데 가면은 다 나중에 보면은 근데 한번 들었었다고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한다고 이러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아마 들은 강의는 거의 없으실 거고요. 조금 더 워낙 허영진 교수님께서 거의 다 전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표지에서 봤듯이 마케팅 믹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오늘 내일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브레인 라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보면은 여기는 다 혼자서 공부하시잖아요. 혼자서 고민하시고 그런데 저도 학습 조직화라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진행을 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팀이 있잖아요. 출신팀, 뭐 여신팀 이래서 뭐 무슨 의견을 내봐라 그러면은 의견이 안 나와. 그러면 결국은 팀장이 조장님이 어떠냐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네 해가지고 또 맨날 똑같은 것만 나와. 그러면 그 의견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까 허영진 교수님이 어떤 키맨에 대한 거를 막 하셨듯이 저 나름대로 해서 저도 약간 비슷한 게 있었던 게 저희 1분 스피치라는 걸 시켜요. 그러니까 회의가 끝나면은 다 1분 스피치를 시키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도 예전에 경험이 있어서 제가 한성신경부에 잠깐 다녔었어요. 우리 중앙회가 이게 합병해가지고서는 이제 코스닥에다가 상장을 시키겠다 그래가지고 합병했다가 이제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팀장을 맡게 되고 그 팀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어떤 했을 때 1분 스피치라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의견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것들이 활성화돼 가지고 뭐 기획실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도 다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자기 나름의 하나씩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나 나름의 그런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300 넘으셨다고 싹 손을 드셨는데 분명히 노하우가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게 병이 있어요. 무슨 병일까요? 왕자병? 오, bingo! 하나, 여기는 10점? 아, 10점 여기 적혀있어요, 답이. 그래서 다음 더 들을 수는 없고. 제가 병이 뭐냐면 관종이에요. 관종이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뭔가를 막 해줘야 돼. 이게 되게 웃을 줄 알았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들었으니까 여기 그러면은 20점 한번 드릴게요.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관종이기 때문에 뭔가를 하면 그냥 아무 소리는 괜찮아요. 우리 아까 우리 총무님이 하셨죠? 그냥 아무 소리나 해도 돼요. 아무 소리 상관없어. 다 적혀 있어. 다 적혀 있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해도 돼. 그리고 뭐 우리끼리인데 연수원 교수님이니까 이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유 옆에서 이 쌤인데 뭘 그까지 같아도 돼요. 그리고 여기는 강의는 저 밴드에 제가 오늘 배포용이라 해가지고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그 자료 만들 때 뭐 적고 그러지 마시고 그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조합에 가셔도 그거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우리 허 교수님은 자꾸 시키시고 혼자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동영상을 보고 이 사람이 뭐냐면 야 너도 할 수 있어의 야나도의 대표예요. 이분이 여기에 와서 안녕하세요. 야나도 대표 김민철입니다. 세바시라는 데 와서 오늘 준비한 얘기를 마케팅 했거든요.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마케팅 입문자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그러면 마케팅 종사자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는 마케팅 5년차 이상이다. 네, 다행히 없네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5년차 이하 분들에게 준비한 강의거든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마케팅은 홍보라고 다들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고민 상담이 첫 번째 상담이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제품은 좋은데 마케팅이 너무 고민이에요. 또는 우리 회사 마케팅 팀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정말 큰 오해가 무엇이냐면 마케팅 원론책 앞쪽 서론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포피 믹스라는 게 나오는데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무슨 얘기냐면 상품 전략, 가격 전략, 유통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보 전략. 대부분들이 홍보라고 얘기하는 마케팅 이꼬르 그런 게 아니고요. 제일 먼저 상품 전략부터 먼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가격과 유통 전략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모션 전략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모션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리스크가 많은 것들을 상품과 가격과 유통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27번 중에 24번 망한 그 24번 중에 한 명이 되실 수 있으세요. 반드시 상품과 가격과 유통을 먼저 다져놓고 프로모션이 들어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마케팅은 이 네 가지가 믹스된다는 것을 꼭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벌써 어려운 얘기 하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했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은 마케팅을 하고 있다, 포피믹스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일단 저는 마케팅 DNA를 깨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실제 생활에서 근접한 것 중에 가장 유사한 것을 찾아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행입니다. 저희 회사는 마케팅 DNA를 깨우기 위해서 가장 많이 노력하는 것이 직원들을 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토가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고 그리고 놀 때 놀자예요. 쉴 때는 어떻게 놀냐면 여름에는 15일 드리고요. 그리고 설날과 추석 때 10일씩 각각 드려요. 그래서 반드시 여행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징검다리 휴가는 모두가 다 함께 쉴 수는 없으니까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여행을 중요시 여기냐?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나도는 시즌을 상품이에요. 정확하게 새해가 되면 두 가지가 있죠. 영어, 다이어트. 예. 그리고 저희는 이제 새해 시즌이 되면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찾게 되세요. 그래서 그 새해 시즌을 위해서 9월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행 액션은 12월부터 시작되고 3월 중순이 되어야 이제
혹독한 겨울이 끝나죠. 혹독한 겨울이 끝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주는 선물, 야나두의 봄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말 다행인 것은 저희 창립기념일이 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립기념일 때 저희가 전체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직 혹독한 겨울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이 창립기념일과 같이 하는 그 여행을 위해서 준비시키다 보면 오히려 일이 오는 게 아니라 일이 되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을 저희가 정말 다행히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이니 직원들 워크샵에 마케팅 기법을 한번 도입해보자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명 프로젝트명은 오사카 빅피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요. 일단 첫 번째 지금 정확하게는 어텐션 기법인데 12월 달을 기점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게 엄청난 하이브 이슈가 됐죠. 그리고 그때는 3월이었습니다. 대강 사람들의 내 구조 안에 코인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내 세포가 활성화되는 구조죠. 마케팅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이드마, 어텐션, 제일 첫 번째 해당하는 부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1코인은 1,000엔, 즉 야나두 1코인은 1만 원엔이라는 저희가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는 도대체 어텐션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첫 번째 미션이 나갑니다. 뭐냐면 자 당신들이 오사카에 있는 맛집들을 조사해서 우리 전체가 사용하고 있는 그룹에 올려주신다면 한 개당 1코인을 드리겠다. 즉 1만 원이죠. 1만 원을 드리겠다고 했고 1인당 3개 이상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게 소비자 수용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쪽의 혁신층과 조기 다수층이 대략 20% 정도가 돼요. 집단 자체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400명이다 그러면 20% 정도만 처음에는 참여 의사를 가지고 천천히 유입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회 이론에 거의 적합할 정도로 15% 정도가 참여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참여했던 내용들이고요. 각종 이제 오사카 정보를 이제 하나씩 본인들이 가고 싶은 맛집, 여행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이 시작되었는데 여기서도 역시 소비자 수용 곡선에서 얘기하는 조기 수용층에서 조기 다수층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필기하실 분이 있으시다면 캐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조기 수용층과 조기 다수층으로 넘어가는 그 협곡이라는 것이 생겨요.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나갔던 미션이에요. 그 미션은 뭐냐면 레퍼런스 그룹, 즉 어떤 집단들을 이끄는 굉장히 에너지 레벨이 높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하기 위해서 훨씬 더 높은 상금을 걸었어요. 무려 100만 원이라는 상금을 걸었죠. 1등에게. 그리고 2등에게는 50만 원, 3등에는 이런 식으로 참가상까지 다 만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역시나 사회 이론 그대로 가요. 조기 다수층 정도까지만 참여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에너지 레벨들이 보통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레퍼런스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랑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분들의 에너지 레벨들은 다른 방식을 만들더라고요. 저는 예시를 다들 바쁘니까 텍스트 수준으로만 얘기를 해도 돼라고 하면서 예시를 올렸지만 다른 방식이더라고요. 일단 JPG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이제 누군가 이렇게 올리니까 경쟁심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고는 갑자기 쓸데없는 재능 낭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보시죠. 자, 어떤 투어를 원하세요? 맛집, 쇼핑, 즐길거리, 그리고 인생사진까지. 보이죠? 똑같은 곳에서도 야매 투어가 찍으면 인생사진으로 변하는 것. 어떤 곳을 가더라도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모두를 즐겁게 할 수 있는 오감만족 투어. 워크샵, 야매 투어. 참고로 이거는 회사에서 기획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이제 에너지 레벨 높은 누군가가 나 여기서 1등 할 거야, 나 100만 원 받아버릴 거야 하면서 불을 지른 거죠. 불을 지폈더니 갑자기 모두들 야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총 13개의 투어가 만들어졌고요. 그 13개의 투어에 일명 투어 객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PLC 곡선 그리고 소비자 수용 곡선에서 해당하는 협곡을 지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 아 그래 우리 오사카 가서 한번 재밌게 놀자까지 이제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아직 여전히 후기 다수층이 남아 있어요.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다른 식으로 정의하는 곳이 있는데요. 앞쪽의 능동적인 20%, 그리고 중간 계층의 50%, 그리고 후반 쪽에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보수층 30%가 있는데 이 30%를 여전히 흡수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큰 기둥을 박았으니 이제는 작은 기둥들을 박기로 결정을 했죠. 그건 뭐냐면 소규모 투어를 만들 기회를 줬어요. 왜냐하면 전체가 모여서 다니는 것에 꼭 사람들이 작은 투어를 보내요. 그래서 이 작은 투어들이 이제 다시 기둥이 박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체 100%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약 10%는 마지막까지 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카운트다운을 해서 이제 투어 참여에 유도를 했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투어를 이제 잘못하면 파벌이 일어나요. 왜냐면 이제 본인들이 뭐 상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투어 금액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본인들끼리만 재밌게 놀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을 마지막에 바꾸기 미션이라든지 퀴즈라든지 또는 복권 형태로 해서 다시 한번 더 믹스를 시켰어요. 물론 아우성이었죠.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었지만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10일간의 투어 만들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3월 16일 날 오사카로 출발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상상하시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는 매우 즐겁고 만족스러운 워크숍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마케팅 강의한다고 하고 자기네들 여행 다녀온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얻고 싶었나? 일단은 저희 전체가 다 마케팅 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케팅 팀은 일부죠. 그리고 상품 기획팀, 콘텐츠 설계자, 개발자, 디자이너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분들이 여행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깨달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상품 기획. 아까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예요? 시장 조사죠. 시장 조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투어를 설계해요. 말 그대로 상품이 기획이 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격이 나와요. 왜냐하면 투어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비용에 대한 부분이 설계가 되고요. 그리고 해당 부분이 누군가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딘가에 게시를 해야 되죠. 디필을 해야 돼요.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유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보셨던 재능 낭비가 시작된 지점, 강력한 홍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포피믹스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그 여행 자체가 이미 포피믹스가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여행을 다니실 수 있잖아요. 투어를 만드시고 여행지를 설계하고 비용을 설계하고 그리고 스케줄을 짜요. 근데 지금 포피믹스만 이야기했는데 정말 절묘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여행은 비행기가 떠나는 시간이 있고 비행기가 돌아오는 시간이 있는데 이건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한 투두 리스트와 스케줄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를 똑같이 닮아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비행기가 떠나요. 우리가 비행기가 떠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집에서 몇 시까지 버스를 타야 돼. 보통 인천공항으로 가죠. 그러면 1시간 전에 미리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럼 1시간 전까지 무엇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여행 가방이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여행 가방은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스케줄 관리를 해요. 그리고 비행기가 떠나고 그곳에 도착하는 순간에 상품이 시작되죠. 그리고 그 상품이 끝나는 시점 말 그대로 비행기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막상 마케팅 부서의 현업에 계신 분들이 이 스케줄 관리나 투두 리스트 관리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데드라인을 잘 못 지키죠. 아까 얘기 드렸던 비행기가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차를 타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데드라인 관리들이 잘 안 되는데 이 여행이라는 방식으로 저희 내부에다가 해당 부분을 여행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투어가 설계되었다라고. 여기에 금방 사용된 마케팅 지식은 PLC 곡선, 캐전 이론, 티핑 포인트, 디테일링, 넛지 이렇게 5개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장담하건대 3분 안에 다 잠드실 거예요. 대신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PLC 곡선이라는 건 제품이 도입기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작점이냐, 성장기냐, 성숙기냐, 선택이냐. 가령 예를 들면 야나두는 어떤 제품이었냐, 성숙기였냐, 성장기였냐에 대한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럼 그 시장에 맞는 광고법, 마케팅 기법이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우린 도입기였죠. 야나두 투어는. 도입기였기 때문에 도입기에 맞는 제품 설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수용 곡선인데 그 해당하는 TLC 곡선에 해당하는 지점에서 소비자들이 일으키는 반응들이 있어요. 저희가 아까 캐즘이라고 해서 이렇게 앞쪽에 오피니언 리드를 넣는 방식들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소비자 수용 곡선을 이용한 부분이고요. 소비자 수용 곡선으로 이렇게 대칭이 나눠져 있는데 그 대칭을 캐즘이 중간에 가로막고 있어요. 그 캐즘을 뛰어넘기 위해서 티핑 포인트라는 전략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티핑 포인트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을 설계할 수 있는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아까 보셨던 코인부터 시작해서 디테일한 것들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너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강제로 주입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팔꿈치로 툭툭 친다는 그 너치 이론 그대로 사람들에게 참여를 유도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마케팅은 홍보, 과장 광고, 여러분들이 구매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매하게 만드는 현혹을 시키는 여우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식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당신에게도 마케팅 DNA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시 저는 양한도 대표니까 마지막은 이 말로 끝내겠습니다. 야, 너도 마케팅 고수가 될 수 있어.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금 뭐 무슨 전략을 세우는 막 이런 거 같은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누구나 다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 화영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쭉 오늘 훑어보면은 다시 한번 리뷰를 하다 보면 경쟁자나 조합원 환경 분석을 해서 이게 기회 요인이냐 위험 요인이냐 그쪽에 쓰고 우리 조합을 해서 강점과 약점을 적고 이걸 매칭을 해서 SO 전략을 만들고 이 중에서 순서를 쭉 정해가지고 어느 걸 할 건지 하나를 정하고 이것들을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할 거고 어떻게 나눌 거고 그 중에서 누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갈 거냐 그것까지 오늘 배운 거고 저하고 할 거는 그 나머지 도구들 아까 호피라고 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만나자 미팅을 하자 그래서 인천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처음에 드린 게 좀 이거 호피 STP 호피는 좀 루즈한 거 아닙니까? 좀 한번 지나간 거 아닙니까? 하는데 신협에는 아직도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만들고 맛을 보여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는 좀 응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까 그 조기 단수중 20% 안에 들어있는 분이고 티핑 포인트에서 그 크레바스에서 캐즘이라는 게 크레바스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렇게 남극이나 북극가 가면 푹 빠져가지고 도저히 가지 못하는 협곡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믿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들을 해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죠. 분명히 우리한테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비춰가지고서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상을 봤고 이 포피나 이런 것들이 우리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봤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금융 서비스예요. 그죠? 금융 서비스는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이 있다고 해요. 무형성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비스라는 게 뭐 제품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이질성은 할 때마다 들리잖아요. 그죠?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올 때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웃었다가 올 때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항상 들리는 똑같이 하더라도 틀리는 거고 소멸성은 하자마자 없어지잖아요. 저축이 안 돼요. 그러면 비분리성을 볼까요? 비분리성 대답이 없으시면 50점을 주겠습니다. 틀려도 됩니다. 그냥 던지시면 돼요. 힌트는 다 그 밴드에서 다운을 받으시면은 이거 다 있습니다. 참고로 없으시면 비분리성이라는 거는 생산과 소비가 같이 해서 생산이 되는 거죠. 일반 제품들은 생산하는 사람, 소비하는 사람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금융 서비스라는 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항상 만나서 같이 만들어진다는 게 비분리성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냥 서비스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기본적으로 한번 보고 제가 마케팅을 배우다 보니까 서비스 파라독스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힌트입니다. 이거 뭘까요? 파라독스. 네이버 좀 물어봐도 됩니다. 파라독스. 역설이라고도 합니다. 아, 50점 드린다니까. 금방금방 하면 된다니까요. 한번 볼까요? 네이버 있습니다. 네이버. 우리에게는 노트북과 퀴즈 있습니다. 50점은 넘어왔습니다. 네. 사람들이 우리는 서비스를 점점 잘해준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시중은 점점 서비스 나빠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10년 전과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서비스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조합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 가서 서비스 이 파라독스가 서비스 파라독스가 말이야 이래 딱 한번 이제 아는 척을 하면은 그래서 좀 뭔가 배웠구나 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알칠 것 같아서 한번 산책으로. 근데 이 원인이 뭐냐면 이 서비스는 표준화나 규격화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인간들은 적응을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다 보니까 저번에 거는 별거 이제 아니야. 당연한 게 됐어. 조금 더 강한 걸 요구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열심히 하고 더 지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지. 결국은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어저께 한 거 또 해줘도 조합원들은 이제 감동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파라독스라는 단어 자체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잘하고 1년 전에 잘했던 거 성과 나오는 거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라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 제가 해야 되는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이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저희가 작년도 4월에 금리를 높여가지고 돈을 쫙 당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4월에 만기가 168억이 됐어요. 그런데 돈이 조합이 없어가지고 작년도 말에 예대 비율로 했을 때 90몇 %까지 대출이 나왔었어요. 그러니 이 160억이 들어오면 돈을 내줄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4월 달에 우리가 캠페인을 하게 되면 이 금리를 더 높은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2월 달에 그러면 우리 한번 자금 100억을 만들어 보자. 100억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미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했냐면 먼저 3D 분석을 했어요. 3D 분석에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 환경 분석이에요. 나를 알고 우리 환경이 어떻고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가 금리를 올렸을 때 조합이나 아니면 금고가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시장은 어떤가 이런 세 개를 해가지고선 3D 분석을 해서 우리는 전략을 갖다 뭐로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캠페인을 했을 때 갖고 있었던 어디가 돈이 들어온다 어디가 우리가 조합원이 아닌데도 뭐 하고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캠페인을 하게 되잖아요. 2달을 해요. 목표 150억 이렇게 써놓고서는 2달을 해요. 그러면 다 그냥 시프트 되는 거예요. 기존에 만기에 오는 사람들 다 시프트 되고 신규 주방은 얼마 들어오면 30억 들어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꼬레카다 붙여서 마감했습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금리를 올리면 금리 옵니다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깨뜨린 게 언제냐면은 한번 캠페인을 딱 해서 그 돈 들어온 걸 딱 분석을 했어요. 어디인지 들어오는지. 그랬더니 저희가 공동주택이 부평구라는 데인데 남동구 어디서 들어오더라. 그럼 그거를 잘 활용해보자. 그리고 사전 예고를 해보자. 왜냐하면 오늘부터 일주일간 합니다 하면 오늘부터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해. 우리 이날부터 하니까 이때부터 금리 올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동안에 돈이 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간을 짧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고제를 해보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네타, 마이뱅크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해보자 하는 이런 3D 분석을 해서 SO 전략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를 했어요. 기존에 수신 캠페인 기간 동안에 지역별로 어디서 들어가고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거를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타겟을 했어요. 어디냐? 그래서 많은 데 하지 말고 구월동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6월동 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하자. 포지셔닝은 짧게 굵게 금리를 딱 보증률을 확 줘가지고 짧은 게확 당기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였죠. 그래서 상품은 정기예탁금 12, 13, 14개월로. 왜냐하면 또 12개월로 하면 내년에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만기 구조를 이렇게 따져가지고 푹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만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옮기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몇 개월짜리, 뭐 15개월짜리 이런 거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팔자. 그리고 금리는 이렇게 해서 차등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밀어내려면 금리를 좀 둬줘야 된다. 그리고 여기 플레이스. 유통은 인터넷 뱅킹 가입을 유도하고 그 본시점 분산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프로모션에서는 모네타, 그 마이뱅크 그리고 아파트 전단. 여기 아까 목표가 구월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인데 그 중에서 구월동의 아파트 그 단지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다가 그걸 다 붙였어. 우리 일주일 후부터 특판합니다 하고 쫙 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고제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이거 마이뱅크 그 모네타라는 건 다 아시죠? 모네타의 특징이 뭐냐면 넘버 원이어야 돼. 짧게 넘버 원이어야 돼. 넘버 투도 안 먹혀요. 짧게. 그래서 임팩트 있게 미리 사전 예고제를 하고 안내를 하고 짧게 딱 해가지고 시프트 되는 거 가장 적게 하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를 딱 당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에 10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3일 만에 120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약속을 한 게 있잖아요. 우리 문제 하니까 늦게 좀 오셔도 돼요. 만기 이렇게 연장시키고 어차피 요냐면은 한 달은 봐주니까 이때 오면은 와서 또 해지할 거잖아요. 그래서 했던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을 오후 영업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시프트 68억, 시프트는 68억이 되고 순자산으로 해서 예금이 들어온 게 거치식으로 208억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학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목표가 설정이 됐잖아요. 우리는 목표가 100억이었어요.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을 했던 거죠. 그렇죠? 어떤 상품을 어떤 금리로. 이 프라이스는 기본적으로 금리와 수수료. 수표를 갖다 발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런 정책이고, 플레이스는 유통이에요. 유통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통이라는 것보다 채널이에요. 그들과 어떻게 접속할 수 있는지. 채널. 그리고 프로모션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홍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어서 저하고 같이 얘기할 것들은 요번 시간에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다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거 있어요? 환경 분석하고 그걸 갖고서는 수학 분석을 하고 수학 분석을 해서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를 갖다가 달성하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자르고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을 하고 그들에게 어떤 거로 갈 건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게 4개의 도구로 그 사람들을 갖다 접근을 하는 거죠. 이게 오늘의 여태까지 내일까지 모레까지 다 하셔야 되는 그거예요.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여러분도 다 마케팅 DNA가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대표님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다 이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 생각보다 쉽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할 거는 이 상품. 아유 저보다 더 잘하시죠. 하이프로씩 뻔하게 나올 거예요. 여기. 그리고 사실은 이 프로덕트에는 브랜드 전략이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서 그것은 좀 두 개로 얘기를 하게 되고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근데 제가 이거 하다 보니 이 플레이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환경분석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온 전략을 갖고 시장 세분화를 하고 표적 시장을 만들고 포지셔닝을 STP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구를 갖고 만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모레 발표를 하게 될 때 키가 이렇게만 하시면 되잖아요. 사실 이거만 하면 돼요. 너무 어렵게 막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막 이렇게 막 패스트 분석, 파이브 포스 분석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구나 할 때. 저 아까도 그 뭐 SO 전략 이런 거 만들 때 우리 수학 분석하면 위에 아래로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만들 때 우리의 강점이 뭐지? 이렇게 쓰다가 보면 이거 아닌데 그러고서 위에서 만들었던 거 다시 한번 보면서 거기다 한 창목을 채우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수학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로 부분, 세로 부분이 뭘까? 그거를 따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걸 채워서 놓고 대신에 S1 뭐 5원 그래서 S5 이렇게 S1 5원 이렇게 해가지고서 크로스를 만드는 거 이런 거만 해가지고서 순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쭉 그냥 다 아시는 거니까 요것들은 저보다 더 많이 하실 거니까 쭉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하죠? 복잡해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주로 하는 거는 이 제품 여기가 뽑히라 그래가지고 상품, 그 금리, 그리고 유통,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P라고 안 하고 조금 이제 C로 설명도 많이 해요. 조합원의 이익이 뭐냐? 이게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생산 쪽이라고 생각하면 뭐냐? 서비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익이 뭐냐? 그 조합원의 뭐 비용이 뭐냐? 편의성이 뭐냐?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일 할 거는 프로세스 어떻게 접근할 거냐?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걸 치료할 것이냐? 그리고 물리적 환경, 이게 물리적 근거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왜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저를 설명하면서 쫙 해서 뭐 학교가 어디를 나오고 근무를 어디를 하고 자격증은 어디가 있고 마케팅을 해서 저 자격증이 있어요 막 얘기를 하고 어디서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갑자기 뭐 인천에서 조그만 조합에 있는 전무가 와가지고 무슨 강의를 해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놈은 무슨 자격증도 있고 강의도 많이 했나 봐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벌써 얘기를 할 때 여기 오는 분들 틀리다는 거지. 맨날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오늘 어저께 숙소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보니까 휴지가 이게 두루마리 화장실에 이렇게 깨끗하게 잘 말려 있더라고요. 근데 호텔을 가면 휴지가 이렇게 이쁘게 무슨 모양이 해가지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보면서 여기 뭐 괜찮네? 별이 몇 개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게 피지컬 에비던스라는 거죠. 변호사가, 의사가 이 사람이 수술을 잘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여기다 이렇게 막 어느 학교를 서울대를 졸업하고 자기는 무슨 뭐 외국에서 뭐 이런 자격증 받고 좀 영어로 막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다 국내에서 받은 거잖아요. 다 영어를 막 이렇게 다 써서 다 붙여놓으면 들어가면서 성형을 할 때도 이거 잘하겠는데? 이렇게 해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피지컬 에비던스라는 거죠. 조합원이 우리 조합에 왔을 때 느끼는 거. 아까 어저께도 교수님이 중앙회장님 모시고서는 어제 그 조합에 간다고 1시간 전에 얘기하고서 딱 갔더니 짜장면 먹고 있었어. 딱 느끼면서 여기 15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는 이제 피지컬 에비던스가 안 된 거지. 그런 게 피지컬 에비던스. 그래서 그냥 말은 프로덕트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이 뭐냐, 그리고 조합원의 비용이 뭐냐, 편의성은 어떻게 되냐, 그들과 접근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할 때 프로세스는 어떠냐, 그리고 아까 것처럼 물리적 근거, 환경 이런 건 어떠냐, 조합원에 대한 가치는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피 그러면 그냥 프로덕트
우리가 무슨 핸드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노트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다 마케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쓰지만 우리는 이렇게 프로덕트다 그러면 베니핏이구나라는 것들을 하셔야지. 그리고 저도 입에 배서 시험 칠 때 진짜 3년 공부했습니다. 우리 2차에 시험이 뭐가 있었냐면 내가 치킨집을 열려고 합니다. 나의 마케팅 전략은 쓰시오. 이거예요. 그러면 또 환경 분석하고 그다음에 STP 소비하고 막 이렇게 쫙 적어가지고 그거를 30분 내에 2쪽을 써. 이만한 거를 2쪽. 그게 50점. 그리고 25점짜리 작은 거 2개 이렇게 써서 1시간에 손이 막 부르다. 근데 그런 것들 같은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을 아시면 오늘 여기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저처럼 경영지도사 마케팅으로 따질 수 있어요. 인사 어려워요. 제목 더 어려워요. 쉽습니다. 여기서 배우신 것만으로도 조금은 이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서는 이런 네 개를 뽑히라 그러고 우리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7P라고 불러요. 그래서 7P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플레이스는 제가 생각하는 건 채널이에요. 조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무슨 전략이 세워졌어요. 아까처럼 그 단기간에 버티씩 100억을 늘려야 돼.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 표적 시장에 금융 서비스를 공급하는 존재라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를 그냥 플레이스라고 할게요. 이런 게 있어요. 도매, 저 이 단어 잘 몰라가지고 홀세일, 도매라고 그래요. 그래서 써갖고 메일로, 인터넷으로, 다이렉트로, P2P로 이런 5번하고 멀티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접근하는 걸 보면은 그 은행 채널 점포 전략 결과 보고서라는 것도 밴드가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채널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다가설 거냐를 나와 있더라고요. 이때 80년도에는 점포가 거래 비중도 높고 판매 비중도 높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점포가 거래 비중은 조금 떨어지면서도 그래도 아직도 서비스 비중은 높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대한형이나 이런 ATM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저희 같은 경우도 200원 늘리면서도 뭘 했냐면 인터넷 뱅킹을 계속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와서 좀 더 편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는 이렇게 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채널을 구성을 할 때 이런 감안을 해서 또 구성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고, 이렇게 40%의 온라인 대비율이었는데 이게 지금 66%까지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고, 선호도 대출 신청은 아직도 이 지점에 영역이 많은데 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터넷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S뱅킹 인터넷에 있는 핸드폰으로 모바일이 요즘에 많이 나가니까 그런 것도 많이 해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자꾸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 채널을 갖다가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턴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 대학교에 보면은 직업체험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거 갖다가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대학생들을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친구들이 오면은 창구에서 이렇게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가르쳐 준 다음에 노트북이나 PC를 갖다 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아이디하고 필수하고 딱 적어준 다음에 이체 비밀번호 그걸 딱 해준 다음에 그쪽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가 다 핸드폰에다 깔아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채널별로 보면은 역시 업무 비중으로 보면은 여기 회색 CD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이 인터넷이나 모바일인데 이 자료가 13년 기준이기 때문에 아마 모바일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합원들한테 어떤 채널을 주거할 때 이런 S뱅킹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가요. 이런 것들이 그냥 숫자로서 통계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점포 전략을 어떻게 쓸까? 우리는 점포 낼 때 보면은 직원을 꼭 4명을 넣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인정보를 하면서도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여기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중점 허브적으로 넣고 조그만 데다가 놓는다고 여기서 직원을 나가는 이런 형태의 그런 정보를 수 있고 제가 이 홈플러스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공동주택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저희는 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니까 다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평구에 그 지역조합만 7개예요. 허 교수님한테 한번 강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야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다 돌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홈플러스 한번 들어가 보려고 삼척신협이 예전에 이걸 한번 했더라고요. 삼척신협에다가 좀 알아보고 했었는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젊은 층을 군역하기 위해서 락스타라고 해서 국민은행에서 이런 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여기도 보면 같은 학교 출신 선배가 유니폼 대신 사복을 입고 이렇게 근무하고 바카슈랑스나 카드나 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미리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앱더뱅크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1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써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니즈가 있다 보니까 얘네들 1층, 2층을 해가지고 1층은 7시까지 그리고 2층은 2시부터 9시까지 탄력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저희 조합도 보면 매주 목요일 날은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야간 뱅크를 해요. 이것들을 하는데 물어봤어요. 딴데 저희가 하려고 그랬더니 하지 마. 우리도 해봤어. 사실 저희도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생각을 좀 바꿨어요. 뭐냐면 야 우리 허 교수님 어떻게 물어봤잖아요. 조합원 반성 국토 보내면 반성이 오잖아요. 총회 때. 그러면 그거 모아가지고 야간 뱅크 때 하는 거야. 초보들 안 올 때. 그러면 그동안 다들 맡아가지고 전화만 해서 주소 바뀌었습니까? 뭐 전화번호 바뀌셨나요? 이렇게 그런 작업을 하는 거야. 야간에 하는 거. 그리고 업무를 하다 보면은 밀리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모아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야간 뱅크가 오는데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꾸준히 돼요. 그러면 저희가 13, 14, 15, 16, 17, 18, 6년째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너무 많이 모아서 직원들이 저녁을 못 먹어요. 5시 반에 딱 열고. 이게 오래 하고 처음에 좀 꾸준히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도 다 수학 분석을 통해서 해야지. 또 여기 이쪽에서 보면은 그 어떤 특정한 상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직장인 된다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냥 막 이게 잘한다, 그래서 우리도 해보자 이런 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 분석이 센싱 분석이 제일 중요한 거고 또 이게 계속 나오는 게 이제 컨테이너, 뭐 문제도 철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니 점포 여기서 키오스크 눌러가지고 이렇게 뚜두두두 해가지고 잘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직원만 하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도움만 주고 구성을 하는 그 계약직 직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퀴즈 나갑니다. 이거 뭐라고 읽을까요? 30점 줍니다. 저기는 안 돼. 여기는 너무 잘하시니까 왜냐면 여기 있는 거 봤어. 여기. 저도 몰라가지고 적어놨었거든요. 하셨으니까 약속대로 여기는 몇 점 드릴까요? 30. 그냥 30점 드릴게요. 다음에 하시는 분은 100점 드릴게요. 100점을.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렇게 은행 같지 않은 점포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신협들도 그런 데들 많이 생기고 샵도 많이 생기고 이런 현들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점포 방식의 변화를 통해 거점과 주변 지점 간의 역할 분담, 분권화하고 어떤 인테리어, 패션쇼, 각종 이벤트 정도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리고 SNS를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해서 점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고정화된 점포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널이 그런 것만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은행들은 점점 점포를 줄여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같은 인터넷 많이 하니까 그리고 다 핸드폰으로 다 처리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수력화하고 기업은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협도 무조건 이렇게 차니까 점포를 낼 필요 없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환경에 맞는 걸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빠듯하게 늘어나는 탄력 점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점포들보다는 탄력 점포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은 나중에 다 책임자가 되시고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허그스님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문제 쓰느냐 이거 지금 배우시는 거 나중에 신분 책임자 시험 보고서는 2차 시험이 뭐냐면 면접이에요. 면접에 PT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조합의 앞으로의 전략 이거 쓰면 돼 이거. 수업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전략 딱 만들고 STP 코피 딱 해가지고 놓으면은 그다음 만점이죠. 이거 잘 이용해 주시면은 그때 가서 다 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마케팅.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조합들이 플러스 친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플러스 친구를 해서 SMS로 해가지고 MMS 이런 거는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꾸 넣어서 만드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개인으로 해가지고서는 대출 상담하는 걸 갖다가 만들었어요. 뭐 햇살론, 동암시니어 미제열의 햇살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햇살론이랑 치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대, 도움이 궁금하세요? 뭐 이래가지고 딱 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고 신협 직원이고 이래서 야 역시 젊은 사람들은 많이 틀리구나 이런 걸 갖고 있구나. 저도 플러스 친구에서 이재열이라고 치시면 딱 나와요. 네. 간단하더라고요. 금방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하고 핸드폰이 끊어지더라도 플러스 친구에서 이재열이라고 치면 몇 명 나오는데 그 중에서 얼굴 보고 딱 찍어보더라고요. 나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명함 뒤에 보면은 이렇게 QR 코드가 있는데 그런 거 다 찍어주세요. 이거는 이제 신협의 전통적인 채널이에요. 수시로 거래처, 창구, 홍보, 금리, 부전, 중고집단 이런 것들을 대부분해서 우리가 폴리스 정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여신 경로도 기존 대출자, 창구, 연계, 중개기관, 건축,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해서 우리 신협은 대부분 이런 걸 통해서 채널을 만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참고해도 되고 새로운 것들을 해서 하셔도 되고 작업을 하실 때 주요 채널의 어떤 역할인데요.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맨날 얘기하는데 기존 대출자를 조금 더 많이 하자. 시접에서 대출 쓴 사람이 또 쓴다. 안 쓴 사람은 죽어도 안 써. 그래서 상환시키잖아요. 근저당 설정해가지고서는 계속 상환을 시켰어. 그럼 상환도 맞고 신용대출을 열어둬도 되잖아요. 연장을 할 때. 그러면 신용대출 늘어나고 대출금리도 좋고 여수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창구 역시 아웃바운드 영업을 해보신 분들은 인바운드 영업이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오늘 갑자기 내가 무슨 영업을 하러 갔는데 나가라는 거잖아요. 나가야지. 왜 여기 앉아있어? 앉아서 돼? 이러면 나가. 갈 데가 없어. 나가고 PC방 가고 시간 때우다가 그 4시 반쯤 돼가지고 또 들어와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바운드 정말 행복합니다. 잘 이용하시면은 진짜 아니 공지하는데 우리 찾아갈 필요 없잖아요. 오시는 분들 많은데 오시는 분들만 이렇게 탁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거 잘하시고 여기 전통적인 중개기관. 근데 요즘에는 구글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이 장안신협의 이건 부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일 잘하는 게 구글 영업이라고 해요. 본점 그 여신부에 가가지고 우리 죽겠어. 올해 이번 달에 만기가 300억이 들어와요. 나 좀 살려줘요. 맨날 그러면은 뭐 하나 있을 때 장안 하나 줄까? 그래서 조금 들고 100억이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많고 그 여신에 거래하는 분들 조합들 있으면은 요즘에는 선도관계조합도 있잖아요. 선도관계조합하고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선도조합 저희도 선도조합인데 관계조합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2형이고 하나는 2개는 1형이라 가지고 셋이 합하면은 30억 저희가 21억이거든요. 21억 7억 해가지고 해서 하나 큰 거 하나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데 가가지고 해서 딴 데가 30억 대 그럼 우리가 우리 20억이니까 니네 50억짜리 할 때부터 한번 껴줘 이래가지고 구글 영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중개기관보다는 신협끼리 하는 그런 이 구글 영업이 훨씬 더 효과적이더라고요. 저희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1하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팀장은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출근도 안 하고 내보내요. 차 주고 나가서 법인카드 주고 나가서 누구 놀든 뭐 하든 조합에 가가지고 놀다 오라고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여태까지의 채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널이 있다는 것들을 한번 해줬고, 근데 나중에 전략을 세우실 때 이런 것들에 몇 개를 아이디어를 가져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프로모션입니다. 홍보라고 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프로모션을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떻게 하면은 그들과 내가 목표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건데, 스페셜 오퍼, 그러니까 무슨 특별한 제안을 하거나 광고를 하거나 시험을 이용을 하거나 다이렉트 메일을 하거나 뭐 리플리스를 내거나 뭐 공짜 선물을 주거나 뭐 같이 공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하나 사면 하나는 무료. 그러니까 적금하면은 여행 적금하면은 추가로 해가지고 뭐 일부 뭐 이렇게 페이백 이렇게 캐시백 같은 거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경금 잔치도 많이 하시고 쿠폰이나 추가 금리 주는 거, 출자 입금시 여행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후손이라든지 그냥 추가 금리 이렇게 하시면 얼마 이상 하시면은 제주도 여행 것도 공짜로 보내주고 막 하는 그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출자금 늘리려고. 재작년 7월달 이후부터는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하셔서 이런 것들 프로모션으로 수험생, 출자는 적금금리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만약에 그 이제 작업을 하실 때 같이 모여가지고 모두끼리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프로모션 뭐 있을까? 그러면은 우리는 뭐 옆집은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나 우리한테 아이디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모둠이 만들어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푸시 전략과 풀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맨날 이걸 중앙에서 공대 내려주면 우리는 그 조합에서 그걸 받아서 팀에 나눠주고, 팀에서는 사람들한테 할당 주고 계속 푸시 계속 밀어붙이고. 그런데 실질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즘에는 풀 전략 어떤 거냐면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조합원의 니즈와는 상관없이 계속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 무엇을 요구하는 거를 마케팅이라든지 아예 제품 생산할 때 프로슈머라는 게 있잖아요. 상품을 만들 때부터 소비자가 참석하는 프로슈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퍼도시 상품 같은 거 만들 때도 조합원들이 뭐가 필요한지 뭐 친한 분들 있잖아요. 그럼 몇 번 모아서 밥 한번 먹으면서 이게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진짜 뭐 그러면 뭐 수협에는 뭐 있고 막 이러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갖고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푸시 전략, 풀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했던 이유가 여기에 과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여기 있어가지고 한번 적어놨고 필요 없으시면은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교과서에 보면은 이 프로모션에는 광고와 인적 판매와 판촉과 PR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는 사실 광고인데 다 PR이라고 얘기하죠. 홍보라고. 야, 우리 홍보 나가자. 근데 전단지 주고서는 홍보 나가는 게 우리는 이런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어. 이런 게 홍보지. 이거 상품 사세요. 이게 홍보가 아니거든요. 그건 광고지. 그래서 광고 그리고 PR 그것들 약간 혼용을 하고 계시는 거고, 인적 판매는 제일 쉬운 거는 그냥 사람이 가서 주는 거예요. 마트 가면은 시식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찍어주는 거예요. 훨씬 많이 팔린대요. 그거 공짜로 주는 음식보다 매출이 훨씬 많이 늘기 때문에 사람을 시켜가지고서 그거 아주머니들 이렇게 요즘에 뭐 강남에서 이렇게 머리 띄고서 드셔보세요 이런 아주머니들이 퇴근할 때 벤츠 타고 가잖아요. 무시할 분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누구지? 그래서 이런 인적 판매. 그래서 요런 것들 있잖아요. 구체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 이런 것들이 있구나. 뭘 해서 어떻게 뭘 접촉을 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가져보시면 마케팅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모듈 이렇게 툭툭툭툭 꽂아주시면 돼요. 되게 쉽죠? 아까 허영준 교수는 되게 어렵게 얘기했잖아요. 뭐 환경, 패스트, 문서리오, 파이브 무슨 또 마이클 포터 듣도 보도 못한 마이클 포터가 얘기를 하고 이런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3C 분석 나 말고 이 지금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좀 고민을 좀 하면서 잘 적으셔가지고 조합 분석하시고 거기서 목표 만드시고 우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얘기하시고 하는데. 제가 맨 마지막에 얘기할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를 팀장님들, 사장님들, 부장님들이 하시는 것도 좋지만 같이 만들자는 거죠.
같이 만들어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팀장이 얘기를 하면은 팀장이 잊어버리면 그건 없어집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꾸준히 갈 수 있고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아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는 뭐 주임님도 계시고 대리님도 계시지만 한번 이런 거 한번 해보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슬쩍 모아가지고 팀장 혼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다 1대1로 해서 똑같은 힘을 줄 수 있도록 발표를 시키고 그 의견을 모으가면은 또 내가 갈 수 있는 거를 우회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IMC라 그래가지고 다 뭉쳐서 돌아갑니다.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홈바퀴처럼 쫙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 모듈이에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실제로 해가지고 우리 조합에 맞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같이 공유를 하신 거예요. 또 과제를 하실 때. 나 목표를 이걸 했는데, 요번에 4월달에 160억이 만들어야 돼. 근데 60억은 우리 돈 같아. 금리로 낮춰도 이 사람들은 있을 돈이야. 근데 100억은 아니야. 대부분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이고 공동주택이 위에야. 그럼 이 사람 돈 나가면은 우리는 흑자보도가 난 거야. 돈 모아야지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막 고민하면서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목표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챙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조합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광고하고 DM하고 SMS하고 그리고 뭐 사은품 준다고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섭외. 이게 우리 신협에서 많이 하는 이 프로모션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은행원들처럼 이렇게 섭외를 많이 할까? 하는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만 그래도 조금 더 약간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섭외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공짜가 똑같더라고요. 5번은 해야지 찾아가야지 성공한다고. 공제는 10번 얘기해야지 한 번 들어줬단 말이야. 처음에 신입 집어넣으면은 한 번 얘기했다가 있어? 아니 공제 요즘에 85%가 이상이 들어있는데 뭐 얘기해서 없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래서 푹 죽어 있으면 야 10번 얘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듯이 섭외도 해야 된다고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신협에 있는 책에 나와요. 요번에 이제 오랜만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숫자가 다음에 보이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외우셨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외워보실 분, 이 숫자를 쭉 외워보실 분. 다시. 맞아요? 아니죠? 너무 길게 보여드리는데? 이 숫자를 다음에 보이는 이 숫자가 외우고 이거를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숫자인지. 이게 뭐 14579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돼서 여기까지 1457911 1315 1719 빙고! 와! 이거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이거. 저도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이거 예전에 뭐 하다 보니까 몇 점 드릴까요? 100점. 그럼 합의 100점이래요. 100점 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청킹이라 그래가지고 의미 있는 단어로 끊는 거예요. 이게 그냥 외우면 안 외워지지만 1, 4, 5, 7, 9, 11, 13, 15, 17이면 금방 외울 수 있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분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 더 의미 부여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서자는 거죠. 그리고 여러 번 나눠서 하고, 그리고 광고는 우측보다 우리 제일 뭐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면은 좌측에 제일 비싼 거 놓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간대. 그래서 우리도 무슨 뭐 꼭 팔아야 되는 상품이 있어. 종신공제를 팔아야 되잖아요. 이쪽에 좌측에다 딱 세워놓으면 조금 더 이게 행동론에 소비자 행동 쪽에서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냥 재밌게 보자고 해서
어떤 분들한테 조금 더 그 홍보나 이렇게 좀 다가섰을 때 좀 알리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좋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프라이스 이게 보통 어떻게 나오는 얘기냐면은 이게 그 상품들에 대해서 뭐 경매를 하거나 역경매 그리고 공동구매, 번들 가격, 침투 가격, 스키밍 가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다 신협의 금융 상품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 뭐 여기 번들 묶음 상품 같은 뭐하고 뭐 하시면 금리를 더 드려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많이 모이면 얼마를 더 드릴게요. 뭐 이런 상품도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전산이 좀 따라가야 되는데 좀 아쉽긴 한데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마케팅을 좀 했다 하면은 두 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 페네트레이션하고 스키밍 전략인데 스키밍 전략은 뭐냐면 고가격화 전략에서 고가 전략 질은 별로 안 좋아도 높은 가격을 이용해가지고 고가 정책을 쓰는 거예요. 우리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품질도 좋고 한데 가격을 내서 빨리 많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금리를 높이 주면서도 뭐 제한을 없이 준다거나 이거 거꾸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가격 여기 보시면 그래서 좀 침투를 해서 싼 가격에 많은 시장을 점령하는 방법이 있고 고가 정책으로 해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은데도 S10 같은 경우에 갤럭시 S10 같은 경우도 그게 그만큼 뭐 140만 원, 160만 원일 거는 없잖아요. 근데 처음에 빨리 따라오는 제품들이 많으니까 초기에 몽땅 돈을 뽑아가지고선 연구비를 태워야 되니까 고가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가 정책 그리고 확장 정책을 쓰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금리 가격 결정 이나모리 가조라고 해서 잘 일본 항공을 성공을 시킨 이나모리 가조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 경영자가 가장 해야 될 거는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가장 큰 결정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도 조합에서는 금리, 수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뭐 가격 결정 이런 거는 뭐 많이 배우시잖아요. 뭐 원가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받는 것도 있고 딴 조합 얼마 받으니까 나도 얼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고 그리고 아까도 보면은 시장 침투 것도 있고 뭐 수익률 목표로 해가지고서는 고가 정책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그 금리 결정력 이런 거에서 뭐그 심사역 때 많이 공부하시니까 요것들을 알면 또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 관습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 가격 이게 뭘까요? 그냥 아무나 드셔도 돼요. 관습 가격 예전에 라면 하면은 한 800원 정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신라면이 1,500원인가를 했어요. 사람들이 야 이게? 왜냐면 라면이라는 가격은 항상 그 가격이라고 생각했던 거였죠. 그래서 항상 고정된 가격을 생각했던 거였어요. 신협? 거기는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관습 가격이었어요. 단수 가격은 990원, 980원, 990원 요즘에 안 하더라고요. 980원 이렇게 많이 하면 이런 게 단수 가격. 명성 가격은 이건 뭐 아이폰 그렇게 뭐 단가가 쓸까요? 이거 그런데도 그렇게 많이 비싸게 받고 있고 계층으로 나눠서 갤럭시 S가 있고 갤럭시 A가 있고 갤럭시 뭐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층으로 나누는 것들 미기 상품 묶어가지고 마트 가가지고 묶음으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로 사는구나. 별로 가격 차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싸게 느껴지기 하는 거 보완제가 특별 행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이거는 그냥 상식으로 이게 금리는 이렇게 저희한테 어저께도 얘기했던 대표적인 비판한 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가 준다는 거 이런 정책들이 있는 거고 프로덕트 뭐 우리 상품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브랜드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이폴더식 상품 이런 거에서 어디가 무슨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잘 썼다 이런 것도 히트 쳤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상품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퍼도시 상품이 이게 마케팅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식품, 제약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감기약, 해열제, 지사제, 회복제 이런 거를 마케팅 제품 믹스 넓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길이라고 그러고 요거에서 요거는 폭이가 깊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들은 시험 문제 학교란 거라서 이렇게 이게 우리 결국은 하이퍼도시 상품하고 우리가 그거를 가져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참 하이퍼도시 상품을 잘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건의해 드리는 거는 하이퍼도시 만들면 이사회 교회를 받아야 되더라고요. 아니 수시로 만드는데 그 이사회 교회를 받아야 되니까 2달에 한 번씩 만들었는데 맨날 후결이나 해야 되고 같지도 않은 거 갖고서 계속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동안 사랑 작품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했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 일정 금리는 신동안 저희가 지점에 신동안 아파트가 지점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뭐 시설비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런 하이퍼도시 상품에 지금 중앙회가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떤 상품이 있는데 거기에 그 조합이 그 상품을 누가 들면 조합이 0.5%를 내고 그 사회적 공헌지단에서 0.5를 내가지고 1%를 갖다가 어디다 기부를 하는 누구 이름으로 하는 예금자 이름으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거 이런 상품들 이런 것들도 하이퍼도시 상품으로 충분히 있고 그 조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은행에서 뭐가 제일 좋고 어디가 더 좋은지 이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조합원들이 요구하는 그런 니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은 서비스가 좋고 상속증여 서비스, 자산관리 그리고 여기 펀드 이런 것들이 좋은데 다 좋네. 그런데 여기 부동산 같은 경우는 KB가 1순위가 되어 있고 우리는 어떤 것이 될 것인지 뭐 포지셔닝을 할 때 조금 더 고민하고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고 할 때도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군데서도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을 다 만들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리 조합에 적정한 상품들 우리 조합원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잘 알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K뱅크, 카카오원 K뱅크, 카카오뱅크 이것들은 워낙 많이 나오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한 것들은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래서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DM, 공개적, 개인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하는 그런 것들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은 수업을 하실 건데 우리 한번 쭉 한번 다시 한번 훑어보면은 마케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지금 막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고 하셨지만 보시면 우리가 슬리시 분석을 했잖아요. 여기 파이브 뭐 이런 거 해도 결국은 우리에 대해서 돌아봤고 그리고 여기에 경쟁자 컴페티션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이걸 갖고서는 여기 수학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 수학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TOWS 토스 분석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가 SO 전략 이렇게 하는 것들 이게 토스 분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책에는 어떤 데는 그냥 이거를 수화술로도 적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화술은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하듯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뭐고 기회가 뭐고 이렇게 적는 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수화시고 요거를 이렇게 전략으로 만드는 게 토스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목표 해가지고서 순위 정하는 거 있잖아요. 사실 그거를
어디서 따로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 표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서 어떻게 순위를 만들까를 되게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도. 근데 이것까지는 하는데 이걸 어느 걸 중요시할 건지 그랬더니 단순하게 진짜 뭐 이렇게 표 만들어가지고 1, 2, 3, 4 정해서 제가 목표를 하나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 요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신데 저는 나중에 되게 고민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게 없었, 유구에서 이렇게 목표 만드는 게 없었고 그래서 계속 여기다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여기서 우리가 급하게 해야 되는 목표를 정하고 그렇죠? 그런데 목표는 이 수학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여기 14개의 조합이 다 틀려요. 환경이 틀리니까. 그죠? 우리 그 인천에는 연수 송도신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송도신협. 신협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뭘 많이 하냐면 만원행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만원행복. 10,000원을 내면은 7명 정도가 이 10,000원을 내서 70,000원을 내잖아요. 모임을 해서. 그러면은 그 차에 봉고차에 기사가 우리 직원이 기사가 되고 이 사람들을 7명을 태우고 하루 정도 이렇게 쭉 여행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히트가 되는 거야. 이분들이 막 너무 이분하고 친한 거야. 여기에 그 박기철 부장님이라고 아마 연수원에도 강의를 많이 오는데 이분들은 여름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삼계탕을 막 끓여와. 준비를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놀러 갔다 올 동안 그걸 끓여. 그래서 딱 갔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감동해. 우리 박기철 부장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유 뭐 지금 뭐 내가 여기 가야 되는데 내가 공지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얼마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해줘. 그럼 뭐 우리 지금 뭐가 모자라요. 뭐 이러면은 아 이거 특한 일만 하는데 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알게 몰아줄게 이러면서 막 몰아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인기가 좋았어. 그래가지고 막 어디서 사람 봉고도 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어떤 애는 요즘에는 여기는 솔라티를 사더라고요. 솔라티 아세요? 그 외제차처럼 크게 해가지고 그 15명인가 타는 그 벤츠 큰 그런 차인데 그걸 해가지고 내부를 딱 고쳐. 이게 6천 차가면 6,500이에요. 그래가지고 내부 소리하고 노래방 기기 하고 해가지고 9,000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해서 조합원들한테 지금 10,000원은 아니고 조금 더 받는데 그렇게 해서 여행을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딴 데서 그걸 했어. 아니 내림 보고서 운전하고 가라 그러면은 가겠어요? 갔다 오면 우리 조합의 특징이 이거잖아. 지금 여기서 연수하시잖아요. 4일 동안 딱 가면은 그 4일치 일이 그대로 쌓였잖아. 솔직히 그러면은 야근해야 되잖아. 저 모시고 가면은 그냥 갔다 와가지고서 내일이 그대로 쌓였는데 누가 해요. 근데 박기철 부장님 같은 경우는 나가서 그 조합을 만들고 나가서 개인 사업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가 틀려요. 그리고 부장으로 해가지고 꼭 현업이 없어도 되는 분이고, 그리고 생각 자체가 귀여운 거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하는 그렇게 나이가 틀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할 수가 있는데 딴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지. 수업 분석을 안 했어. 이거 안 한 거야. 그죠? 이거 하나 그냥 따로만 한 거야. 맞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몸도 안 맞는데 그잖아요. 이걸 다 하죠. 그래서 이걸 해.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이걸 할 때 조합은 있으면 나누고 그죠? 우리 아까 그 100억 만들 때 그랬잖아요. 뭐 부월동에 어디 그 무슨 아파트 이분들을 타겟으로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연령으로 구분하고 성별로 구분하고 직업으로 구분하고 그래서 예전에 이 세그먼트를 하기 위해서 조합원 줄 때 본점은 01, 뭐 지점 01, 지점 02, 03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번호로 나오잖아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여기는 죽으면 01 그리고 그 사업체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02 이래가지고 이게 쭉 적고 뭐 그 다음에 뭐 적고 해가지고 이 코드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뭐 앞에를 붙여준 다음에 처음에 가입하시고 오는 분들한테 물어봐. 그래가지고 요거를 갖다 다 적어. 그 다음에 조합원 리스트를 쫙 뽑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럼 요걸 갖고서 분류를 했어.
요즘에 다 엑셀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뭐 구성한데서 서밋부, 카운트 있고 이런 거 해가지고 딱 통계를 내면은 지점에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다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뜻이 그런데 이거 할당을 줬어. 이렇게 대리님한테 1번부터 몇 번까지 주고 줄 때도 이걸 자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A, B, C 이렇게 직원을 주고 총괄로는 이제 지점장이 관리하고 이래서 했는데 얘가 본점으로 가버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그럼 새로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따라가기도 하고 아까는 나주 같은 경우는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정책들 그래서 마케팅 할 때는 여러 가지 거를 많이 해요. 딴 데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그먼트로 잘 하시고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타겟을 잡고 그 다음에 포지션을 해야죠. 그 다음에 지금 나오는 가장 핵심적인 포피를 이제 하시는 분들. 포피는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저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헷갈리게 이걸로 하지 마시고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요거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우리 서비스 마케팅에서는 훨씬 더 편해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다시 그거를 금리로 이렇게 해서 수수료 이렇게 하는 거는 조합원이 어떤 비용을 지급하는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시면 요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해놓는 거 여기다 피플도 그냥 사람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제 겁니다. 백희씨만 됩니다. 거기다가 출처는 이제 이쌤이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핵심이에요. 내일은 이렇게 요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조합원한테 이익이 어떤 게 가는지 조합원의 비용은 뭔지 편의성을 얼마인지 이것들은 플레이스는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접근할 건지 플레이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채널이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커뮤니케이션 그와 나와 이렇게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셔가지고서 만들어 가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몇 점이세요? 60점? 여기는 120점? 한 방에 100점? 이야 여기는 얼마예요? 20점? 그러면 오늘은 안 끝내고 내일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 공적이 같지가 않아. 이게 점수가 너무 낮고 한 번에 100점을 줘가지고 여기는 안 되니까 내일은 또 내일 가는 대로 아니면은 이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수업 요번에는 수업이 있는 거죠. 오늘은 수업이 있는 거니까 요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이거까지 아예 밑에 것까지 7P까지 해놓고 내일은 아까 소통 같은 거 그런 의견 모으는 거 한번 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쓰든지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오늘 제가 한 이렇게 4개의 포피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시거나 할 게 있으시면 맨날 저도 여기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죠. 없으면 잘하거나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제 믿습니다. 나중에 제가 2015년도에 학습 조직화라는 걸 했었어요. 그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그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 공단에 있는 분이 제가 3년을 했거든요. 근데 첫 해부터 3년 때까지 지금도 그 얘기해요. 왜냐하면 무조건 그 평가가 할 때 10점을 줘야 된다. 9점을 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전국에 있는 그 공단에 있는 여러 개가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자기네 누가 하나가 1점을 깎으면은 그게 훅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뭐 만점을 달라는 건 아니지만 이게 다음번에도 이 못된 강의가 또 계속돼가지고 후학들이 와서 이 고생을 좀 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중에 그 점수할 때는 후하게 주셔야지 딴 사람들이 와서 이 고생을 또 합니다. 아, 나만 고생할 수 없다. 그죠?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서 하시면 좋겠고 좀 서은진 교수님이 이제 시간을 너무 열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도 들으면서 키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떻게든 도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강의가 너무 열정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제 시간이 생각보다는 길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달고 막 달려왔습니다. 예전에 대전 충남인가요? 거기에 관계조합 저기 뭐지? 순자분들 이하는 조합들 모아놓고 그래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홍명표 본부장님이 그 며칠 전에 취임을 하신 거야. 그러더니 저 2시간 강의였거든요. 네? 갔더니 갑자기 내가 취임을 했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하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딱 들었더니 내가 여기 와서 일하면 잘 됐고 뭐 이러면서 얘기했더니 5분이 지났어. 끝내시나요? 그랬더니 10분을 좀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아시는 분이 있나 봐. 이러면서 딱 얘기를 시작하더니 20분이 됐어요. 난 2시간짜리 강의인데? 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더니 40분을 하신 거야. 이걸 어떻게 해? 미리 가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스타트만 하면 돼. 딱 갖다 놓고서는 뭐 우리 조합이 2013년도에 순자분 비율이 2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익이 1년에 열심히 해야지 2억 동안 날까 말까 하던 데서 6억이 적자가 나가지고 순자분 비율이 2가 떨어져서 그 고생을 하다가 그 해 어떻게 12월 달에 배당을 하고 거기서 벗어났는지 설명을 막 해야 되는데 오토바이대로 쫙 했더니 1시간 만에 끝나네. 그래가지고 식사를 가시라고 그랬어. 그때 식사가 안 된대. 우리가 늦게 끝날 줄 알고서는 한 12시 20분에 해놨대. 그래가지고 다들 앉아가지고서 담배 피고 뭐하고 농담하고 저는 가서 인사하고 벌써 이게 다음에 오시는구나 하고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희한하게 됐었어.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따가 또 연달아 할지 아니면 다음 내일 또 해야 될지는 좀 진행하시는 우리 교수님하고 얘기를 해서 하겠지만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이제는 자, 우리는 또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오늘은 나가면서 QR 찍으면 안 됩니다. 9시까지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아침에 우리 옆반 담임 선생님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멤버 14명이지만 내가 추정컨대 평가 점수는 제일 잘 나올 것 같아. 왜 그러냐? 어렵게 공부했는데 그죠? 다음에 오는 사람들도 와서 고생 한번 해봐라. 높게 평가를 해주는 이 과정이 아주 좋은 과정으로 평가를 받아서 나만 고생할 수 없다 하면은 아주 높게 나올 거고 우리 강의를 해주신 전문가도 똑같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상당히 많이 들어있을 거다 그런 감이 왔어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평가하시는 걸로 봤을 때